카오루는 못생기고 돈도 없는 패배자로 저렴한 아파트를 임대했지만 그곳에 운동하고 싶어하는 귀신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그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썸하우 끌어올려서 더 많은 악당들이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가 그의 절친 켄지의 도움으로 코로나 아파트 106호에 처음 이사했을 때 시작되었다. 정착한 후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해 그의 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침대에 가서 밤새 발생한 모든 소음과 흔들림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켄지와 함께 발굴 현장에 합류했고 일하는 동안 켄지가 말했다. 그의 방이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카오루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월세가 5,000엔 넘지 않는 게 좋아서. 그게 아주 저렴하거든요. 얘기하는 동안 정신과 매니저가 다가와서 카오루에게 정신과 비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 길에 가던 중 그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마치 공포 영화를 믿지 않는 바보 같은 사람처럼 그는 그 목소리의 출처를 따라갔어요. 그가 그렇게 멀리 걷지도 않았을 때 땅이 무너지면서 그는 동굴 안에 있게 되었어요. 동굴에는 한 여자의 동상이 있는 제단이 있었다. 그 동상은 제단 중앙에 서 있었다. 카오루가 다가가자 그 신비로운 여자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드디어 그를 만나서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제 그녀가 다소 인간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만져보려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다. 다음 날 수업 후 시즈카는 카우타로와 함께 집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같은 곳에 살고 있었고 그녀가 그의 집주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다. 교실을 나서자 켄지는 자신이 편직 동아리의 일원이며 회의에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켄지가 클럽에 도착했을 때 그는 클럽의 유일한 다른 회원인 하루미 사쿠라바를 만났고 사회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것을 그녀에게 넘겼다. 그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방 안에 한 소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소녀는 그가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지만 코우타로는 그녀가 아크햄에서 도망친 미쳤다고 생각하는 누군가라고 가정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들어 올려 방 밖으로 던졌지만 그녀는 즉시 문을 통해 다시 들어왔다. 코우타로는 놀라서 거의 넘어질 뻔했고 그것이 그녀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녀는 자신을 사나이라고 소개했다. 강태낭 가야토 낙 치착 이타토키 산해정 가 언타 코노부옥 하사 노모노다카라 출퇴 한카나캬이키나이 강태낭 하 안나니안 아이부옥 오순이 메루타메니고 카수파 노자멘 이탈 워웨이크니하이카나이토 발론 쉬타 소리니 피녀 하노트 유력대 공 행아이 강태낭 하조모 카라모라타 신성 나품 우지 트아이트 소리 드신 우수타 2인 치샤이트 어우토키 돌연 여노자 창카라 도립 쉬 피로우 경 카세타 두 워사수리 나가라 좌트아이로 피녀니 강태낭 하소 나노카 심네타 그녀는 자신을 마법소녀 레인보우 유레카라고 소개했어요. 코타로는 바로 그녀가 코스프레에 집착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또한 방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어요. 많은 마법 에너지 때문에 그 에너지가 악용하려는 마법소녀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코타로는 그녀를 쫓아내던 것처럼 그녀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문 앞에서 매달리며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방에 다시 들여보냈어요.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유레카는 자신이 망상에 사로잡힌 마법 애호가가 아니라고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주장을 하기도 전에 갑자기 벽에 내던져졌다. 이는 그녀 아래의 바닥이 두 개에 떠있는 티키 동상에 의해 강제로 열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쿠라마와 쿠라마라고 소개했다. 그들은 곧 쿠리아라는 소녀와 함께하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몇 세기 전에 지하로 이주한 지구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106호 실이 자신의 민족의 고대 신전이라고 설명하며 그들이 그것을 되찾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쫓아낸 것에 대한 보상으로 금괴를 제안하기도 했고 코우타로는 미스터 크랩스처럼 탐욕스러웠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쿠리아가 신전을 재건하면 그녀의 사람들이 표면을 침범할 경우 그는 거래를 취소했다. 쿠리아는 그녀의 밀크쉐이크를 그의 팔에 문질러 마음을 바꾸려 했다. 그로 인해 사나이는 그녀를 가장 싼 창녀라고 불렀다. 쿠리아가 그녀의 모욕에 응답하기도 전에
갑자기 벽에 바다 표범이 나타났다. 코우타로는 사람들이 아무 예고 없이 그의 방에 들어오는 것에 지쳐서 벽을 밀어 누가 들어오는지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의 얼굴이 벽을 통해 들어온 소녀의 이야기 없는 진자에 떨어졌다. 소녀가 비명을 지르자 균형을 잡으려던 코우타로는 그녀의 호흡 보조기를 우연히 잡아버렸다. 그는 사과하고 물러섰지만 결국에는 넘어져 쓰러졌다. 하지만 여자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그는 그녀가 평평하다며 그녀를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몸이 보드처럼 평평해서 그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녀를 화나게 했고 그래서 그녀는 무기를 소환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증발시키려고 시도했다. 행운히 쿠라마토 코로나가 피로우 수리 코우타루가 공기회 우득 루코토가 데키타 쉬카시 피녀 하시루도 우사 트소방이다. 소화이트 사나이가 그녀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얼굴을 드레스로 가렸다. 코리니요리 피녀 노스노하 노나체가 로정 쉬타. 그래서 그녀는 지구 전체를 파괴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소녀가 포털을 통해 나타나서 그녀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시작하지 않도록 말이죠. 은하간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말이에요. 순간 그녀가 방에 들어와서 그 소란이 무엇인지 묻더니 방 상태를 보고는 완전히 분노해서 모두를 때려 부쉈어요. 결국 그녀는 그들의 설명을 듣고 그들이 방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모두 서명하게 했어요. 그녀가 떠난 후 파란 머리의 루스는 설명했어요. 그녀와 시아, 그 금발 소녀는 시아의 제국 왕위 계승권 시험의 일환으로 지구에 온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녀는 코우타로의 방이 무작위로 선택됐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티아는 제국을 위해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죠. 말이 끝나자마자 거만하고 자기만 아는 좀도둑 티아는 코우타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방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어요. 물론 그와 다른 사람들은 거절했고 키리아는 티아에게 그들이 폭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상기시켰어요. 결국 모두 카드게임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어요. 게임 규칙은 간단했어요. 각자 방위 일부와 180점을 배분받았어요.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4위와 5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포인트가 차감되고 1위와 2위에게 주어졌다. 1라운드 게임이 끝난 후 키리아가 선두를 달렸고 테아가 뒤를 따랐다. 유레카는 코우타로와 사나에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차감당했다. 결국 테아, 루스와 키리아는 떠났지만 유레카는 남아 옷장 안에 숨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코우타로가 학교에 가기 전에 사나에에게 집을 맡겼고 둘은 휴전에 합의했다. 학교에 있는 동안 유레카, 테아, 키리아가 그를 염탐했지만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우리는 집에 돌아왔다. 그는 키라가 요리하고 완벽한 와이프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식사가 준비되자 그녀는 모두와 나누었고 사나에는 음식을 맛보기 위해 코타로에게 자신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애원해야 했다. 코타로는 동의했지만 그녀가 그의 등에 붙어 콜라처럼 말하며 그게 전부라고 하자 놀랐다. 그들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유레카는 옷장을 열고 함께 해달라고 애원했다. 처음에 코타로는 그녀가 게으른 무임승자자라며 거절했지만 그녀가 애원하자 동의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카드게임을 했고 코타로가 게임에서 빠지자 그는 자신을 변명하고 화장실로 갔다. 그가 있는 동안 테아는 키리아에게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지만 키리아는 모르는 척하며 테아에게 자신의 계획에 집중하라고 했다. 사나에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다음날 학교에서 코우타로는 살인을 생각하게 됐다. 왜냐하면 그 여자들이 갑자기 그의 반의 새 친구로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사나에도 함께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볼 수 없었고 그녀는 코우타로에게 자신이 그들을 막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쉬는 시간 동안 그는 그들의 반 친구들이 그 여자들을 좋아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를 짜증나게 했고 그래서 그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 사이 테아와 루스는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남자 치어리더 팀의 연습을 방해하게 되었다. 다행히 그들은 반 친구들 덕분에 대치 상황에서 구출되었다. 친구들은 그들에게 치어리더 팀과 엮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그들이 학교에서 가장 큰 괴롭힘을 주는 존재라고 주장했지만 테아가 들은 것은 그들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유리카는 코타로에게 체육관 뒤에서 만나자고 하는 쪽지를 받았다. 망상에 빠진 그녀는 즉시 그가 그녀에게 믿는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녀가 행복하게 그곳으로 가기 시작했을 때 실수로 넘어졌어요. 하지만 하루미가 도와줬고 그녀는 길을 묻기 위해 하루미에게 요청했어요. 하루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준 후 그녀는 고마워하며 신나게 뛰어갔어요. 그렇게 하여 하루미는 그 이상한 소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유리카가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여러 명의 소녀들이 주변을 둘러쌌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코스프레 동아리 회원이라고 소개했어요. 유리카는 자신이 코스플레이어가 아니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코우타로가 이미 경고했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부인할 것이라고. 그들이 불쌍한 소녀를 괴롭히는 동안 코우타로는 큰 미소를 지으며 덤불 속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그날 밤 평소처럼 카드놀이를 하던 중에 태아가 지쳤다고 불평했다. 코타로도 그녀에게 동의했고 그래서 키리아가 제안했다. 그들이 동아리 간 장애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것 모두가 동의했고 특히 코타로는 자신의 운동 능력에 매우 자신이 있었으며 이상하게도 악마 마녀처럼 소리내며 웃던 태아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날 동아리 회의 중에 코타로는 하루미에게 마라톤 안내서를 보여주며 그와 함께 참가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는 각 동아리에서 2명이 참가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루미는 자신이 허약한 몸임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그는 심하게 피곤해지면 경주가 시작되자마자 중단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하루미는 동의했지만 스스로 도전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경주를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나중에 그가 훈련 준비를 하던 중 사나에에게 경주 중에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누구로 정할 계획인지 물었다. 그녀는 유령으로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녀를 대표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사나에가 그에게 자신의 대표가 되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동의하며 그녀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이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키리아가 학교 육상팀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대규모 플롯이 뛰면서 흔들리는 것을 제외하면 키리아는 매우 빠르며 즉시 팀에 받아들여졌다. 그녀가 마라톤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자마자 쿠라마와 쿠라마에게 주위에서 자신보다 빠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명령했다. 한편 테다는 남자 치어팀의 새로운 리더로서 매우 편안하게 자리 잡았고 그녀가 자신의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루스가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그녀에게 학교 위에 2개의 비행 물체가 검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것들이 코란과 코라나와 닮았다고 덧붙였고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태아는 루스가 키리아와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에게 무인 드론을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루스가 말했듯이 나중에 하루미가 스트레칭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코타로가 그녀에게 합류하고 사니가 그들을 관찰하기 위해 남아있었습니다. 테다 씨가 사니에게 다가와 코타로와 함께 하루미를 보자 그녀는 하루미가 코타로에게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사니는 그녀가 그의 학생회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럽과 그가 가장 충성스러웠던 한 사람. 태아는 갑자기 코타로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불평을 했다.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던 키리아는 그때 입을 열기로 결심하고 태아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애처럼 굴지 말라고 말했다. 또한 키리아는 태아에게 왜 그녀의 드론을 코라마에게 보냈는지 물었다. 그래서 태아는 그 미확인 물체가 자신의 떠다니는 장난감인 줄 몰랐다고 말하며 학교를 보호하려고 했다고 했다. 며칠 후 마라톤이 시작되었고 즉시 키리아와 그녀의 팀원이 선두로 나섰다. 다른 사람들도 뒤따르려고 했지만 갑자기 학생들이 몰리면서 길이 막혔어요. 학생들이 쌓여서 길이 막혔어요. 태아는 세 하인들 중 한 명이 데리고 있어서 쉽게 통과했어요. 반면 코우타로는 하루미를 안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피하며 걸어야 했어요. 쌓였던 사람들이 치우지고 모두가 출발선에 다다를 때쯤 유레카는 다소 흐트러진 모습으로 출발선에 남아 있었어요. 경주가 진행되면서 코우타로는 간단한 수학 문제에 답하려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빈 머릿속은 타일러 스위프트의 가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니는 답을 알려주려고 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하루미에게 혼자 가라고 했어요. 결국 그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주를 계속했다. 그가 달리는 동안 그는 길에서 태아를 만나서 약간 놀렸다. 그들이 4번째 도전에 도착하기 전에 말이다. 이 도전은 팥빵 먹기 대회였고 코타로는 굶주린 사람처럼 빵을 먹었다. 그의 야만적인 식사 스타일을 보고 태아는 그를 역겨운 돼지라고 불렀지만 코타로는 하루미를 발견하자마자 그녀를 무시했다. 그는 라사드에게 달려갔고
그녀는 자신이 매우 느리게 먹기 때문에 혼자 먼저 가라고 말했다. 코타로는 경주를 계속했지만 한때 속도가 느려졌다. 다음 도전에서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것뿐이야. 그곳에 있을 때 하루미는 계속 달리면서 유리카를 만났는데 포기하려고 했던 유리카였어. 하루미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유리카가 잡게 했어. 그녀는 유리카에게 자신이 그녀에게 뭔가를 줄 거라고 말했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유리카가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도록 허락했어. 그 후 하루미는 유리카에게 자신을 소개했어. 그들은 처음 만났을 때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두 사람은 경주를 계속 이어갔어. 한편 기라야는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관문에 도착한 상태였어. 코우타로와 테아가 도착했을 때의 문제였다. 평소처럼 다투었지만 장애물을 선택해야 할 때는 각자 헤어졌다. 경기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테아는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이 어깨에 타고 올라탔다. 한편 경기 시작 때 코우타로가 밟았던 남자들이 도착해 그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지로를 코우타로로 착각했다. 불행히도 그들은 테아가 경기 시작 전에 설치한 충격 폭탄 중 하나에 걸려 넘어졌다. 다른 학생들이 테아가 건너고 있는 비계를 발견했을 때 가장 안전해 보였던 것에 달려갔어요. 결국 그녀는 밀려서 떨어졌고 그녀 위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마치 다른 불쌍한 영혼들처럼 빔에서 떨어진 것과 같았어요. 그 일이 일어나던 와중에 하루미와 유리카는 최선을 다해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루미가 갑자기 쓰러지자 유리카는 변신해서 마법을 사용해 그녀를 치유했어요. 같은 시간에 코우타로는 거의 이기기 직전이었지만 역시 피로로 쓰러졌어요. 쿠리하와 테아가 그를 지나쳐 달렸어요. 마지막 도전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적힌 투표용지를 선택해야 했어요. 그들 모두에게 결승선에 적힌 내용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테아는 D컵 브라를 사야 했고 쿠리아는 네트컵을 사야 했어요. 이 때문에 소녀들은 서로를 밀치기 시작했고 상대방의 브라를 잡으려고 했어요. 유리카와 하루미는 곧 마지막 장애물에 도달했고 투표를 고른 후 유리카는 패배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친구를 데려와야 했거든요. 하루미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친구였기 때문에 그녀의 물건인 클럽 멤버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두 소녀는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고 코우타로와 함께 우승자로 발표되었어요. 며칠 후에 루스는 스촨 리조트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녀가 상품권을 당첨해서였다. 그런데 그 리조트가 낡고 허물어져 있는 건물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들의 방도 매우 작았기 때문에 루스는 5성급 호텔이라고 속였다고 사과했다. 코우타로는 그들이 해변에서 여전히 즐길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테아가 그의 말을 지지했다. 해변에서 나중에 소녀들은 코우타로에게 수영복을 보여주려고 시도했지만 그는 하루미에게 모든 주의를 기울였다. 그에 대한 복수로 그들은 코우타로의 목이 모래에 깊게 파묻히게 하고 바다로 달려갔다. 하루미는 그 곁에 머물렀다. 소녀들이 그가 처벌을 즐기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들은 수박을 그의 머리 바로 옆에서 쪼개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놀고 있을 때 그는 두 명이 이상한 사람들이 전속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경고하려 했다. 시아와 산네는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돌아섰을 때 시아는 나비 그물에 갇히게 되었다. 남자들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자마자 그들은 사과하고 소녀들에게 자신들이 소녀들을 납치하려는 문화 없는 늙은이들이 아니라고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소녀들은 그들을 믿지 않았고 그들을 구타한 후 모래에 목까지 파묻은 다음 여관으로 돌아갔다. 그 밤 그들이 잠든 사이에 쿠타로가 갑자기 루스를 덮쳤고 그녀를 놀라게 했다. 처음에는 그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줄 알았지만 곧 그는 깊이 잠든 채 딱벌레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그녀를 딱벌레로 착각해서 짜증이 난 그녀는 그를 깨우기 위해 때렸고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고 다른 여자들이 그를 지지하지 않아서 그는 해변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쿠리아를 만나 그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녀가 다시 보고 싶어하는 짝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세니는 그들을 놀라게 하려고 시도했다. 그녀는 코우타로가 목에 걸고 있던 장신구에 충격을 받았다. 코우타로는 즉시 그녀를 확인하러 달려갔지만 그녀는 그가 장신구를 착용한 것에 화가 나서 날아갔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코우타로는 센니와 대화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들이 친구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가 동의하자 화가 나서 날아갔다. 그녀는 절벽 끝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코우타로와의 전쟁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방에서 그를 쫓아내기 위한 퀘스트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그녀는 해변에서 그녀를 따라온 그 괴물들이 자신을 붙잡을 때까지 그들이 따라온 줄을 깨닫지 못했다. 한편 코우타로는 해변에서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는 하루미를 만났고 일어난 일을 그녀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절벽에서 남자들은 그들이 귀신 사냥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사냥꾼들이었죠. 그들은 부유한 손님에게 그녀를 팔고 싶어 했습니다. 세니가 귀신 부하들에게 억지로 고정되어 있는 동안 유크레아는 그녀도 세니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덤불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겁이 많은 세니였지만 도움을 청하러 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조언을 기억하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변신하기 직전에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끌고 갔습니다. 세니는 유리관을 깨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남자들이 은신처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할 수 없었다. 그들과 함께 일하던 여성 유령이 그녀에게 포기하라고 말했고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그녀가 코타로에게 귀찮은 존재라고. 그녀는 인간들이 유령을 싫어하고 함께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항상 부적을 지니고 다니며 제거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코타로는 하루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고 그녀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바보상의 상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녀가 무엇보다도 원했던 게 바로 그가 친구가 되는 것임을 이해시키려 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한 모든 시간을 떠올리게 되었고 자신이 바보였음을 깨닫자 달려갔다. 그가 그녀를 찾고 있을 때 희생양을 데리고 가는 코스프레어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라카로 알려진 그녀를 호텔로 데려가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그녀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 그리고 그녀는 센니의 납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즉시 여관으로 돌아가 다른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구하러 가기로 했다. 문제는 그녀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즈카가 오래된 유령 탐지기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켜자마자 그것은 폭발해버렸고 기리아는 쿠라마와 쿠라마트를 시켜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스캔하게 했다. 어딘가에서 세니는 유리 감옥에 앉아 있었고 여자의 유령은 그녀에게 기대지 말라고 말했다. 카오도루가 빛나는 갑옷을 입은 백기사처럼 그녀를 구하러 올 것이라고. 세니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지 않다고 맹세했지만 그 여자는 그녀의 거짓말을 간파했고 그녀의 희망을 짓밟기로 결심했다. 그 이야기는 그녀와 몇 년 전 그녀를 위해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남자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믿었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원한 것은 그녀를 없애는 것이었다. 그녀가 말을 하는 동안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고 화면에 남자들은 카오도로와 다른 이들을 보았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카오도로와 소녀들이 돌진했다. 문을 두드리고 사나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이 온 것을 나무랐다. 그러나 남자들은 거부하고 유령들을 보내 그들을 쫓아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다. 싸우는 동안 시즈카는 카오도루에게 사나를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가 달려가는 동안 여자 유령은 사나를 자신에게 반하게 만들려고 했다. 사내가 손을 잡으려 하지 않자 화가 났다. 또한 그녀를 버렸다는 이유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유령들을 자신에게 소환한 후 그녀는 그들과 합쳐진 후 유리 감옥을 밀쳤다. 카오도루는 사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유령 괴물은 그를 기둥에 박아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그녀는 사나를 선택했다. 그녀가 싸우고 있었지만 그녀를 몸속으로 빨아들였다. 카오도루가 일어나 목에서 매개를 벗어던지고 몬스터에게 돌진했다. 처음에는 그것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렸고 그 다음에 사나이가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녀에게 던졌다. 몬스터는 파괴되고 사나이는 해방되었지만 그녀가 보호 주문이 그녀를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것이 가족 보호 주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카오도루가 그녀를 가족으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녀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한 줄 알았다. 그동안 저예산 남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키리아가 그들을 따라잡아 교훈을 주었다.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카오도루는 소녀들에게
각자 극회용 대본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좋은 대본이 선정되어 다가오는 학교 문화제에서 연극으로 공연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그것이 클럽의 회원인 켄지로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나에는 그가 켄지로에게 자신이 연극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알고 보니 켄지로가 그를 무재능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공간 낭비라고 생각한 카오도루는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모든 소녀들은 카오도루가 이디아11에 당선된 시장이라고 동의했지만 그는 대회 우승자에게 자신의 포인트를 일부 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동의했다. 나중에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는 동안 루스는 선박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태아는 비디오 게임을 했다. 그녀가 떠난 직후 유리카는 카오도루에게 자신의 클럽 부회장의 애완동물을 방에 두어도 되는지 물었다. 카오도루는 어떤 애완동물인지 물었고 그녀는 그것을 옷장 밖으로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는 갑자기 그녀를 혼냈다. 태아는 그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키리아가 루스와 함께 여관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루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빠르게 유리카를 벌레와 함께 옷장에 숨겼습니다. 루스는 그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세네가 카오도루에게 들러붙어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유리카가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벌레가 계속 움직여서 잠을 자지 못하겠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카오도루는 그녀에게 벌레를 옷장에 두고 방에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태아는 우주선에서 자신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시간 진동을 감지하는 경보가 울렸을 때였다. 한 달 후 태아가 글쓰기 대회에서 우승자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쿠도로와 유리카는 기뻐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루스는 태아가 쓴 연극이 그들의 왕국에 모두가 알고 있는 전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쿠데타에 휘말린 공주가 파란 기사에게 도움을 받은 이야기였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태아가 공주 역할의 모든 후보들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말로 분장한 유리카가 태아를 설득하려고 시도했다. 그 역할을 주려고 했지만 시어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카오도루는 그 후 그녀에게 다가가서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역할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려면 유리카에게 다른 역할을 줘야 한다고 했어요. 시어가 동의하자마자 하음이는 방으로 들어와서 카오도루에게 왜 그녀를 부르게 했는지 물었어요. 나중에 하음이는 옥상에서 카오도루와 함께 대사를 연습하며 이야기 좋아하지만 공주와는 공감이 안 된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는 그녀에게 다시 시도해보라고 했고 그녀가 파란 기사 역할의 대사를 말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공주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로써 그녀는 대사를 완벽하게 소화했고 심지어 승인을 받았어요. 연극부 회장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후 며칠이 더 지나고 연습을 하면서 태아는 하루미가 대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에 화를 냈다. 카오도루는 킵지가 파란 기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루미가 아직 켄지와 연습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말로 그녀를 진정시켰다. 케이지가 파란 기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켄지와 자리를 바꾸고 대사를 연습했다. 그렇게 하면서 태아는 열린 들판에서 자신에게 다가와 카오도루가 완벽한 파란 기사이자였음을 인정해야 했다. 키리아조차 카오도루에게 역할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하루미가 그와 더 편안해 보이는 것은 분명했다. 모두 그녀의 제안에 동의하는 것 같아서 태아는 그가 푸른 기사 역할을 맡도록 하기로 했다. 그녀는 연극이 잘 진행되기를 원했다. 그들이 계속 리허설을 하는 동안 아무도 그들이 누군가에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누군가는 연극이 잘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날 나중에 카오도루는 태아의 배에서 기사처럼 행동하는 연습을 했다. 하지만 태아는 그가 잘하지 못한다고 계속 지적했다. 루스가 차를 가지고 오자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했고 차를 마시는 동안 태아는 루스에게 우주 지진을 일으킨 배를 찾을 수 있었는지 물었다. 루스는 어디에서도 그 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카오도루는 그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한 달 전에 그들의 행성에서 온 다른 배가 도착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태아는 그 배가 클란 두 번째 공주에게 속해 있다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 배의 은폐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카오도루는 더 많은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이를 무시하고 훈련을 계속하자고 제안했다. 다음 날
리허설이 계속되었고 첫 장면 직전에 카오도로는 무대 옆을 지나가는 이상한 소녀를 발견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리허설 중에 키리아는 하나의 무대 조명이 떨어질 것 같은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태아는 그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즉시 그녀에게 멀리 떨어지라고 소리쳤지만 태아는 충격에 얼어붙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행히 카오도로가 그녀를 밀어내어 다치기 전에 구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키리아는 불을 점검하고 누군가가 그것이 쓰러지도록 설정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집에 돌아갔을 때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태아는 그것이 클란이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다른 동기가 있다고 확신했다. 소녀들은 그녀가 무슨 뜻인지 물었고 루스는 설명했다. 그녀는 만약 위회가 그녀가 태아를 해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타이틀을 잃게 될 것이라고. 카도루는 그녀가 아직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시에아는 자신을 보호할 만큼 그를 믿는다고 말했다. 다음 날 연습이 끝난 후 연극 동아리 회장이 모두에게 축제 즐기러 가라고 했지만 시아는 카도루가 가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그를 체육관에서 함께 연습하게 했고 다른 친구들은 즐기고 있었지만 하루미는 그들을 보고 있었다. 한편 유레카는 딱정을 먹이러 집에 갔고 그동안 루스가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런데 딱정벌레 광고가 나오자 그녀는 격분했다. 그녀는 마침내 그 벌레가 딱정벌레였고 그녀는 그것을 없애기로 결심했어요. 체육관으로 돌아와서 카오도로와 티아는 방금 연습을 끝냈어요. 그들이 연습하던 중 밖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카오도로는 축제 음악이라고 말하며 티아에게 함께 춤추자고 했어요. 그녀는 그와 춤을 췄지만 그가 발을 밟았을 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춤을 추던 중 다른 사람들이 체육관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다음 순간 유레카는 딱정벌레를 들고 달려와서 루스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녀에게 옷장에 숨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루스가 도착했을 때는 그녀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루스는 영리했어요. 그녀가 옷장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녀가 옷장으로 다가갔을 때 그녀는 카오도로와 태아가 춤을 추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곧바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때 쿠라마와 쿠라마가 체육관에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 순간 클란이 자신을 드러냈다. 그녀는 지구에 머무르면서 만들었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태아에게 발포하려고 시도했다. 카오도로는 그녀를 며칠 전에 본 미스터리한 소녀로 인식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면에 태아는 자신의 우주선에게 발포하도록 명령하여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다. 하지만 쿠두루가 그녀를 멈췄다. 그녀는 겨우 몸부림쳤지만 그는 클란이 그녀에게 무기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입 밖에 내자마자 그녀 주변에 장벽이 생겼다. 그래서 카오도루가 빠르게 그녀를 옆으로 밀어냈다. 그때 그들은 클란이 이곳을 습격했음을 알게 되었다. 위에서 내려와서 만약 태아가 무기를 발사하면 역류될 것이라고. 클란은 계획을 방해한 카오도루에게 화가 나서 그녀의 무기를 그에게 겨누었다. 그녀는 그를 없애버리고 싶어서였다. 카오도루가 검을 들고 그녀에게 돌진하여 그녀를 놀라게 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공중에 떠서 빛나기 시작하자 클랜이 그의 공격을 막았지만 그는 계속 밀고 나가서 그녀의 방어막을 파괴했고 태아는 그가 진짜 블루나이트인지 궁금해했다. 클랜이 반응하기 전에 세나는 그녀의 얼굴을 드레스로 가렸고 그 덕분에 카오도루는 그녀의 무기를 파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고 배에 사격 명령을 내렸지만 쿠라마와 쿠라마는 그녀를 향한 폭발 장치를 작동시켰다는 것을 몰랐다. 폭발 후 그녀는 도망쳤고 태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를 쫓을 필요 없다고 말했으며 그녀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클랜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녀가 숨고 있던 옷장에서 그들을 꺼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클란은 폭발을 일으키기로 결심했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기 전에 유레카가 그녀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연극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클란은 집으로 돌아갔고 유레카는 딱정벌레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카오도루가 잠든 사이 태아가 루스와 함께 그의 방에 들어와서 그에게 블루나이트라는 칭호를 수여하는 기사자기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 새로운 학생이 반에 소개되었고 유레카는 그녀를 포옹하며 그녀도 마법소녀라고 발표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름이 마키인 소녀가 그는 다크니스 레인보우라는 악의 무리의 일원이었어요. 나중에 카오도루와 사니가 점심을 먹을 때 유레카는 마키가
자신처럼 마법소녀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에게 그녀도 자신처럼 코스프레에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마키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방 안에서 힘을 얻을 때까지. 또 그녀에게 그녀를 계속 지켜보려고 코스프레 동아리에 가입하겠다고 했어요. 그녀가 떠나려고 할 때 하루미가 다가갔어요. 유레카가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중에 유레카와 하루미는 카페에 갔고 하루미는 카오도로와 가까워지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유레카는 그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라고 제안했다. 나중에 유레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방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는 마키를 발견하고 카오도로에게 그녀를 보내달라고 애원했다. 그녀의 친구들은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가 계속 고집하자 카오도로는 그녀를 부엌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질문을 하기도 전에 켄지가 사온 간식을 들고 마치 자기 집처럼 들어왔다. 루스가 그것에 코뿔소 딱정벌레가 붙어있는 걸 발견하자 미쳐버려서 여기저기를 때리기 시작했다. 카오도로가 달려와서 그녀를 붙잡았고 다른 친구들은 치우느라 바빠서 유레카가 그에게 말을 걸 때 듣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도 그녀가 버릇없이 굴었다고 꾸짖어서 그녀는 도망쳤다. 귀가 중이던 하루미는 그녀가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하루미는 친구들을 행동으로 설득해보라고 조언했다. 다음 날 유레카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가기를 거부했고 키리아는 쿠라마를 남겨두고 그녀를 지키게 했다. 그들이 떠난 직후 그녀는 옷장에서 나왔다. 그녀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아파트를 떠났어요. 학교에서 카오도로와 여자아이들은 이아가 쓴 연극의 후속 이야기를 논의했어요. 이아는 연극 동아리 회장이 그것을 매우 좋아해서 학기 초에 두 번째 연극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키리아가 다가와서 따라오라고 했고 그래서 그들은 따랐어요. 그녀는 계단실로 데려갔고 쿠라마가 벽에 프로젝션을 비추어 보여줬어요. 쿠라마는 유레카가 아파트를 떠났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를 추적했다고 말했고 카오도로는 그녀의 위치를 묻고 여자아이들에게 그녀를 데리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유레카와 마키는 미완공 건물에서 만났고 마키는 친구들이 그들이 있는 동안 방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장벽을 만들었다. 싸움 중에 카오도로와 사나에가 도착해 유레카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했다. 이로 인해 마키는 그들에게 관심을 돌렸고 카오도로가 장벽을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법사라고 말했다. 유레카는 그를 빼라고 말했지만 마키는 그녀에게 주문을 쏘아 일시적으로 유레카를 멈추게 했다. 마키는 유레카에게 또 다른 주문으로 공격하려 했지만 쿠도로는 그녀를 밀어내고 공격을 무효화했다. 마키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마법을 시전해 하루미를 소환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하루미를 납치했고 마법으로 그녀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있었다. 카오도로가 그녀에게 놓아주라고 요구했을 때 그녀는 마법이 걸린 돌로 공격했지만 유레카가 그들을 보호했다. 그들은 마키가 그녀에게 지팡이를 겨누었을 때 하루미를 구하려 했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유레카가 마법을 써서 그들 사이에 순간 이동했다. 그녀는 마키가 주문을 발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를 행했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맞고 움직이지 않는 채로 땅에 쓰러졌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카오도르는 그녀를 깨우려 했지만 그녀는 반응이 없고 그저 누워 있었다. 카오도르는 일어났고 마키에게 유레카에게 또 다른 손가락을 대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 순간 유레카 위에 넓은 빛이 비추었고 하루미는 갑자기 동굴의 여성 엘리다 공주로 변신했다. 그녀는 카오도르에게 검을 주었고 그가 그것을 잡자 그녀는 쓰러졌다. 산이는 그녀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고 그녀가 괜찮다고 확인한 후에 카오도르는 마키를 쫓았다. 그녀는 마법으로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배언했다. 그를 검으로 찌르며 그녀를 쫓아갔다. 그녀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다시 주문을 걸어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 있게 했다. 카오도로는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게 되자 검을 거두고 친구들을 확인하러 달려갔다. 그동안 마키는 자신이 그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대신 그의 방에서 힘을 빼기로 결심했다. 좀 뒤 하루미는 깨어났지만 유레카가 맞은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카오도로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괜찮다고 했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유레카가 앉아있자 그들이 그녀에게 갔다. 한편
다른 친구들은 여전히 학교에 있으면서 카오도로와 유레카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유와 그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척 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연극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책상에 앉아 있는 동안 그녀는 카오도로와 키스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 곧바로 고개를 흔들었다. 다른 친구들이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사니가 도착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버려진 건물에서 카오도로는 유레카에게 마키가 탈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며 함께 그녀를 찾자고 했다. 유레카는 마키가 분명 아파트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그녀가 멈추기 위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일어나려고 했을 때 그녀는 여전히 매우 약해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카오도로는 잠시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레카는 반론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가 더 나아지면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능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그 능력을 얻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마법을 사용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날 그녀는 그녀 속에 있는 마법을 감지한 짐승에게 공격받았습니다. 행운히 나나가 그녀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지팡이를 휘두르던 마법 소녀. 그녀는 나나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나는 그녀가 함께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나나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이든 도와주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삼았고 8개월 전 나나가 마법을 잃기 전까지 그녀의 곁에 붙어 있었다. 유레카는 마키의 그룹 다크니스 레인보우가 그녀를 납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나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모든 마법을 해제해야 했다. 이것이 그녀가 나나가 해야 할 일을 맡게 된 이유였다. 그렇게 그녀는 나나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었고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그녀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떠나려고 했지만 여전히 약해서 넘어졌다. 그래서 카오루와 하루미가 그녀를 도왔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동안 카오루는 유레카를 등에 업고 갔다. 그들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마키는 이미 방 안의 에너지를 제어하고 있었다. 카오루가 그녀에게 돌진했지만 그녀는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제한된 공간에서 싸우기를 거부하며 그는 그녀를 쫓았다. 유레카의 마법의 도움으로 그는 날 수 있었고 그녀와 맞붙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공중에서 싸우는 동안 유레카는 그에게 마키의 지팡이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그것을 사용해 그의 기억을 일시적으로 빼앗을 수 있다. 마키는 잠시 딴 생각하는 사이에 마법으로 그녀를 붙잡았고 그 후 큰 칼을 만들어 그녀를 찌르려 했어요. 하지만 유레카는 마법 방벽으로 그녀를 막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너무 강해서 유레카의 반격이 마키에 의해 파괴된 후 밀려났어요. 마키가 완전히 제거하려 할 때 코랑과 코라마가 도착해서 칼날을 밀쳐내고 부쉈어요. 마키는 떠내려오면서 얼굴이 다른 사람들과 마주쳤고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녀가 거절하자 시아가 그녀에게 포격 명령을 내려서 포격이 시작됐어요. 마키는 마법 방패를 사용해 자신을 방어했어요. 하지만 공격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녀는 대부분의 마력을 방패에 집중해야 했어요. 결국 공격이 멈췄지만 그녀가 아직 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어는 전함에 주포를 발사하라고 명령했어요. 루스는 즉시 반대하며 말했어요. 그 포는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강력하다고. 시어는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마키가 코타로를 다치게 했고 그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이 아직 이야기하는 동안 시즈카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건물을 망가뜨린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소녀들은 즉시 마키를 가리켰고 그녀는 미친 듯이 마키를 때리며 난리쳤다. 그녀가 끝났을 때 마키는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주문을 걸었다. 유레카는 그녀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다른 이들에게 그녀가 도망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들은 또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중에 마키는 그녀의 그룹 구성원들에게 유레카에 대해 알렸다. 강력한 동맹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코우타로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방 안의 권력을 장악한 지금 비밀리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라고 요청했다. 며칠 후 코우타로, 푸루미, 유레카, 그리고 켄지가 수족관에 더블 데이트를 갔다. 코우타로와 유레카가 단둘이 있었을 때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마법소녀인지 아닌지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며칠 후 몇 남자와 한 여자가 지하실처럼 보이는 곳에 앉아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다. 지구 사람들이 침략했다는 소식이었다. 소레카라 3일 전 키리아 하 코우타루토 소녀 타치니 루에드 근소 노 자공 타치노타메노 극 우수 입 라나이유드 출 카케유토시타가 티아가 휘드 일 훈련 수루또 언 트타토키니 소노마마 립치 거 라우토시타 쉬카시 키리아가 하루미 니모수 화스토 피하고 이직 쉬타 극땡일 코우타로 티아 키리아하 지구인 노역 우연지트 지표 해노 침입 오시미타 우루쿠데 인질 니나타 프로미아 결국 코우타로노 마 니나타 하이로 타치가 현 레로 시간 니나타 토키 하인카 월마트 예산 파워레인저들이 나타났다. 가장 최악인 것은 그들이 모두 같은 빨간 의상을 입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코우타로를 화나게 했다. 그들이 저렴한 짝퉁이라고 꾸짖는 후 진짜 영웅들이 도착했다. 그리고 연극은 계속되었다. 가짜 레인저들도 실제 지구 침공이 아니라 연극에 튀어들어온 것임을 깨닫고 떠났다. 연극이 끝난 후 키리아는 코우타로에게 어디 간다고 말했다. 그리고 작은 소녀와 함께 그곳을 떠났다. 그가 무대 뒤로 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가짜가 누군지 아는지 물어보았다. 레인저들이 있었지만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쇼의 감독은 그들이 아마도 키리아가 함께 일했던 자원봉사 정화단의 일원일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집으로 가던 길에 그들은 키리아가 친구들과 함께 거리 청소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사니가 그들을 골목으로 끌어들여 키리아의 사람들이 침입하고 있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틀렸다고 말하며 빗자루로 침입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날 밤 모두 잠든 동안 키리아는 부족장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도 그녀의 아버지였어요. 그는 침입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확인했어요. 그녀와 그녀의 부하들이 지상 거주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하지만 그녀는 방을 확보하는데 진전이 없었다. 106번 방을 차지하려는 사람은 그녀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잠시 집에 돌아가서 결혼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거절했다. 다음 날 학교를 마치고 코우타로는 키리아를 시장에서 봤다. 그래서 쇼핑을 도와주기로 했다. 둘이 돌아다니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키리아를 좋아하고 그들의 일원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쇼핑을 마치고 강가의 벤치에 앉았다. 석양을 바라보며 코우타로는 그녀에게 물었다. 원래 계획대로 지상으로 침투할 거야.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그 지역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하는 것이 그녀의 사람들을 지역사회에 통합하려는 계획의 일부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또 그녀가 자신을 믿게 하려는 그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어요. 그의 질문에 답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키리아는 그녀와 함께 어디론가 가자고 그에게 요청했어요. 그날이 오자 둘은 아파트에서 준비했고 다른 사람들은 지켜봤어요. 그들이 떠난 후 소녀들은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지 궁금해했어요. 시즈카는 그들이 데이트를 간다고 확신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기로 고집했다. 시즈카는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두고 먼저 나가며 코타로와 키리아와 같은 기차를 타기로 했다. 그들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코타로는 그곳이 놀이공원이라는 것을 보고 키리아는 10년 전에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연극을 보러 들어갔을 때 태아는 감시 드론을 보냈고 루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루스가 함께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코뿔소 딱정벌레에 관한 연극을 보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그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동안 루스는 광란을 일으키며 코뿔소 딱정벌레 배우들과 싸웠다. 주연 배우는 시즈카였고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녀를 재빨리 쓰러뜨렸다. 한편 코타로와 키리아는 이미 건물을 떠나 관람차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이 관람차에 올라타 있었을 때 키리아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10년 전에 어떻게 지상으로 올라왔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엄마가 돌아가신 직후에 일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 후 아버지와 다툼이 있었대요.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녀는 첫사랑을 만났어요. 그는 그녀를 놀이공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녀는 그가 자기보다 나이 많았다고 인정했고 이름이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코우타로는 그녀에게 공원에 온 이유를 물었어요.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었다고 했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그를 찾기 위해 침공을 이끄는 자원봉사를 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를 찾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키리아는 그녀가 그의 방을 강제로 차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만약 그녀가 그렇게 했다면 전쟁을 원했던 그녀의 사람들 무리가 지상과 전쟁을 할 기회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코타로는 그녀가 전에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상기시켰고 그래서 키리아는 그녀가 전쟁에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코타로는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며 그녀가 항상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이 관람차에서 내린 후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했지만 지하에서 나오는 잠수함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 키리아는 그것이 지구 사람들의 잠수함 중 하나임을 알아차렸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는 그녀가 되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리더 티우마는 거부하고 지구 사람들을 강제로 영광을 회복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아와 소녀들은 모든 대화를 지켜보고 티우마가 병사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것을 알아차렸을 때 키리아와 쿠타로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쿠타로와 키리아가 티우마가 병사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것을 알아차렸을 때 동시에 우로카는 공원 주변에 장벽을 설치하여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병사들이 발포했을 때 구라마와 구라미는 방패로 방어했습니다. 키리아와 코타로를 보호한 후 병사들을 제거하라. 타유마는 전투 인형을 풀어 그것을 명령했다. 그들을 제압하라고. 그러나 쿠라마와 쿠라마가 그들을 방어했다. 그들이 그것을 물리치자 타유마는 그것에게 롤러코스터를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왜냐하면 그는 키리아가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을 끝내기 전에 코타로가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인간성에 대한 강의를 하려 했다. 그러나 병사 중 한 명이 그의 총으로 그를 가격해 타유마가 그를 바다에서 차버리게 했다. 이로 인해 키리아는 화가 나서 그를 도우려 했다. 하지만 전투 인형이 그녀를 향해 사격을 시작했고 그녀는 할 수 없게 됐어요. 다행히 태아가 도착해서 인형과 싸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쿠타로의 팔이 기력이 다해서 넘어졌을 때 루스가 그들의 기술로 구해줬어요. 시즈카와 센네도 도착했고 그래서 태아는 쿠타로에게 검을 건넸어요. 그리고 함께 작은 전투 인형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더 큰 인형이 풀어놓은 인형들이었죠. 태아는 키리아의 도움으로 더 큰 인형을 격파했어요. 그리고 쿠타로는 센네의 도움으로 타이우마의 무장을 해제했어요. 그러나 그는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했고 인형의 자폭 프로그램을 작동시켰어요. 키리아는 즉시 쿠라마와 쿠라마에게 명령했어요. 방패를 활성화하고 폭발을 흡수했습니다. 동시에 유피카가 방패를 활성화하여 폭발이 모두를 해치는 것을 막았습니다. 타오마는 계획이 실패하자 화가 나서 다른 총을 꺼내어 키리아에게 겨누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침공이 중단되자 키리아는 쿠오타로에게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구 사람들을 알리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어드벤처랜드 사건이 발생한 몇 주 후 쿠오타로는 여학생들이 수업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리카, 세네, 시즈카를 제외한 다른 소녀들은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세네가 산타에 대해 이야기하자 태아는 낯선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소녀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켄지는 코타로에게 휴일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코타로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섰다. 그날 밤 하루미는 집에 가던 중 산타 복장을 한 코타로를 만나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그는 그날 처음 일을 시작했다고 말하며 무언가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한편 여자들은 집에서 코타로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고 태아는 그가 연습에 빠진 것이 매우 불만이었다. 시즈카는 그들에게 켄지가 코타로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에 놀란 여자들은 그가 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켄지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충격을 받았다. 코우타로가 곧 집에 돌아오자 그들은 즉시 그가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물었다. 그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기리에가 그에게 다가가 그들의 데이트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유리카와 로스는 그 거짓말을 믿는 것 같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지적했고 이후 모두 함께 식사를 하러 갔어요. 날이 갈수록 코우타로와 하루미는 편물방을 꾸미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방과 후 코우타로는 일을 하러 가기 전까지 마침내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은 학교 마지막 날이기도 했고 코우타로는 켄지에게 깜짝 파티를 계획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또한 목록을 건네며 그 목록에 적힌 모두가 편물방에 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후 코우타로는 파티에 필요한 나머지 물건들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편물방으로 가던 길에 하루미가 그를 만났어요. 그녀는 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했고 방에 도착했을 때 공대생들이 그 장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쿠타로가 알게 되었다. 그러자 하루미는 파티를 쿠타로의 집으로 옮기자는 제안을 했고 쿠타로는 동의하고 달려갔다. 켄지와 시즈카가 그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서로 엄지를 치켜 세우며 쿠타로는 최선을 다해 집으로 뛰어갔다. 뛰어가는 길에 그는 여자아이들과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은 적이었지만 지금은 가족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가족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드디어 집에 도착한 그는 급히 들어갔지만 충격을 받았다. 소녀들이 파티로 그를 환영했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그들이 자신과 켄지에게 궁극적인 유노 리버스를 썼다는 것을 깨달았다. 막 도착한 켄지도 소녀들이 그의 계획을 오래전에 알아챘다고 말했다. 시즈카와 하루미도 도착해 소녀들이 모든 것을 계획하는데 도와줬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운동부 학생들에게 뜨개질 방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그들은 모두 모여 방 안에서 멋진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이후 코우타로는 하루미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도중에 산타 모자와 수염을 쓰고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그가 짠 상처가 드러났고 그녀는 너무 좋아해서 즉시 그것을 입었다. 가벼운 바람이 불고 나서 곧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루미는 다시 한번 공주 알리아로 변신했다. 코우타로는 자신의 의상을 벗고 그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손을 내밀자 그것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생명과 검으로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자신의 푸른 기사임을 인정하며 선물을 건넸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요약 영상을 좋아한다면 여기 있는 이 영상을 보세요. 또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